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지훈입니다. 자, 우리 노무사 요새 열풍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노무사 시험에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선택 잘 하셨습니다. 좋은 자격증이고요. 우리가 노무사 일은 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기업 입장이나 근로자 입장, 노조 입장이나 또 아니면 법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대에 서셔도 좋고요. 일단 합격하시면 아주 좋은 자격증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 1차에서 경제 원론, 그 다음에 우리 2차에서 노동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 경제학이 이제 연간 4순환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0순환 때 우리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0순환 때는 이제 주 교재를 보라스 교수님 책으로 거의 기본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보라스 교수님의 책이 요새 시험이 우리가 노동경제학 시험은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책도 좋은 책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이 지금 우리 시험 준비에 있어서는 기본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순환 때 그 책으로 우리가 공부를 쭉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영순환 때는 보면 영순환 때 보시게 되면 이제 노동경제학에 필요한 경제학, 경제 원론 수준의 강의가 상당한 정도 진행이 돼요. 전반부에 한 4분의 1 정도를 경제학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노동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핵심 주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 1순환에서는 노동경제학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론 정리 마무리 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론 정리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순환 때는 이제 진도별 연습 문제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모강, 이렇게 해서 4순환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시험 준비에 있어서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요 1순환이 가장 기본적인 순환 과정이 되겠죠.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심화 이론까지 마무리해서, 우리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이론 정리 부분이에요. 근데 뭐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듯이 이론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풀이 할 수 없죠. 여기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노동 경제학이니까 노동 시장 분석이죠. 그래서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노동 시장, 레이버 마켓,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렇죠. 고용량이 결정이 되고 균형 고용, 그 다음에 균형 임금이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노동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고용과 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노동 경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노동 공급이죠. 근데 시장의 노동 공급은 인디비주얼, 앞으로 제가 소문자 I 쓰게 되면 개별입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더한 것이죠. 시그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이 도출되고, 노동 수요, 이것도 역시 개별 노동 수요자들의 노동 수요 곡선이 수평합해서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이, 그럼 이제 균형을 통해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이 되죠. 그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크게 봐서 경제학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듯이 먼저 이제 노동 공급에 관한 얘기,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노동 공급하는 경제 주체가 근로자들인데, 이제 근로자, 노동자, 이게 두 가지 혼용해서 쓰게 되죠.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기타 논문이나 그 신문 기사 이런 데서 노동자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로자, 노동자. 근데 경제학에서 보게 되면 근로자,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획득해야 소비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경제학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소득 획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그 다음에 이제 천연자원, 부동산 등 토지 빌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노동이니까 세 요소 중에서 노동 중심이죠. 근데 근로자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이나 자본,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자연자원 제공해서 소득을 획득하게 되죠. 그 소득으로 소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동을 수요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 되겠죠.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역시 세 요소가 되죠. 노동과 자본, 토지, 부동산 임대 해서 투입해서 생산하게 되는데 노동 경제하니까 노동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기업이 생산물 시장으로 보게 되면 생산자, 공급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듯이 생산물 시장으로 보게 되면 수요 공급, 소비자와 생산자, 요소 시장, 노동 시장으로 보게 되면 노동 공급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고 노동 수요 기업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이 생산물 소비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근로, 소득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을 공급하는 것이니까 동일한 경제 주체죠. 그럼 이제 소비자의 행태에 우리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제약하에서 뭔가 그렇죠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소비하는 경제 주체들이죠. 근데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관적인 만족감, 느낌이 되게 되니까 효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한계 효용 이론,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 이론 이렇게 되죠. 근데 결국 이제 내용은 똑같아지게 되죠. 이게 기수적 효용, 서수적 효용.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이 논리가 그대로 어떻게 돼요? 노동 공급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 근로자들이 근로해서 자기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소비할 때 행동하는 준칙, 룰, 그것을 우리가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의 경제 주체로 보는 것이니까 노동 공급도, 그렇죠? 근로자가 자신의 효용 극대화에 의해서 노동 공급을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도출되어진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을 수평 앞에서 시장, 노동 수요가 결정이 되겠죠. 생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생산자들도 역시 기본적인 제약하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뭔가 생산할 때 목표는 이윤 극대화죠. 그러니까 생산을 생산할 때도 이윤 극대화. 그 다음에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 요소, 그 중에서 이제 노동을 투입해야 되는데 노동을 투입한다. 노동을 수요하는 데 있어서 기본 논리도 역시 파이죠. 이윤 극대화 논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노동 공급, 근로자, 효용 극대화, 노동 수요 기업, 이윤 극대화 논리에 의해서 노동 수요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언론에서 이거 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노동 경제학 시험에서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알지만 이 논리를 분석함에 있어서 수리적인 분석보다는 주로 어떻게 돼요? 그래프로 분석하게 되죠. 그림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언론에서는 경제 논리만 알면 되죠. 객관식 문제 답을 쓰면 되니까. 근데 우리 노동 경제학은 서술형 답이니까 이 모든 논리를 그림으로 분석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후공채 같은 데서는 어떨까요? 거기서 그림보다는, 물론 이제 그림도 중요하지만 수리적인 모형을 세우고 수리적으로 계산, 솔루션을 도출하고 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리적인 분석은 그림으로 대체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 경제학을 시작할 때는 먼저 노동 시장에서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거니까 핵심은 요거죠. 노동 공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동 수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을 정의하고 있죠. 거의 100%. 아주 예외적으로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 같은 경우 그거 빼고는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전부 완전 경쟁이에요. 그 이제 완전 경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는 거죠. 모든 경제 주체.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근로자와 기업이 전부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입장에서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노동 수요와 공급이 결정이 됐으면 노동 시장의 균형, 그렇죠? 노동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죠. 여기 큰 흐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노동 경제의 기본 프레임이 근로자들은 어떻게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공급할 거냐, 이인 극대화를 통해서 기업은 노동을 수요하게 되고, 그게 이제 만남의 장소잖아요. 노동 시장이라는 게. 그 시장에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노동시장 형태도 네 가지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도 네 가지인데, 이제 완전 경쟁을 정의한다고 했지만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노동시장은 어땠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 형태죠. 노동시장도. 완전 경쟁, 그 다음에 수요 독점, 공급 독점, 쌍방 독점. 이렇게 네 개 시장으로 이제 시장이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완전 경쟁 중심이다. 근데 노동시장 분석에서 간혹 시험 노출되는 게 노동시장 수요 독점. 그리고 과거에 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쌍방 독점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의한 균형. 이렇게 보는 것이 노동경제학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수업도 이제 9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전반부에서 이제 공급, 수요, 시장 분석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경제 언론에서 이제 오늘 그냥 끝나는데 우리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 공급에 대한 응용 주제들이 쭉 있게 된단 말이에요. 노동 수요와 관련된 응용 주제들이 쭉 있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 수요, 시장,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노동 공급의 응용 주제들, 수요의 응용 주제들,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노동 시장 중심의 분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시험 출제가 이 부분에서 수요, 공급, 응용 이 부분까지가 거의 뭐 7 내지 80%가 되는 거죠. 이게 역시 기본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어지는 주제, 노동경제학에서 이제 여기 끝난 다음에 봐야 될 주제가 임금이죠. 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임금론이 되겠고, 임금이론.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돼서는, 그렇죠. 뭐 실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임금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은 또 특별하게 다른 시장하고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다른 시장은 다 완전 경쟁인데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독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그래서 노동조합에 관한 주제가 여기 이제 큰 주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쭉 포함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수만에서는 기본 프레임,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노동 시장 중심으로 하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응용 문제들은 한두 개씩 약간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수만에서는 이제 경제학 얘기, 기초경제학 얘기는 이제 영수만에 했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고 노동 공급 수요 요 흐름을 따라서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거 문제죠. 그러니까 노동경제학 우리 보라스 교수님 책만 보더라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노동경제학이라는 게.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교수님들 책을 보게 되면 보라스 책보다 다른 주제가 더 많고 그래서 노동경제학 자체가 방대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험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노동경제학이고 또 나중에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이제 그렇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노무사 합격하시면 노동경제학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무사 되시고도 내가 이제 이론적 공부해서 그 강단에 쓰고 싶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업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노동경제학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쓰여지진 않죠. 오히려 이제 노동법규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경제학이 선택이 돼 있어요. 선택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 노동경제학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시험에 필요한 노동경제학 정도 수준만 하면 되는데 그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기본은 뭐겠어요. 그 모든 시험에서 그렇듯이 기출문제가 되겠죠. 과거 기출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다루고 범위가 어떻고 그러니까 난이도와 범위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에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죠.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는데 그런 내용을 무지막지한 내용들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시험 문제가 4개 나와서 보는데 평균이 우리가 한 70점, 80점 사이.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지향하면 좋긴 좋으나 우리가 시험 1년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국내 교과서 이렇게 또 연습 문제 모의고사 이런 거 보실 때 기출 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스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대개 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기출 문제에서 다루지 않던 주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열심히들 다 공부했는데 기출문제가 아닌 주제나 난이도가 그렇게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됐다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시험장에서 보시고 흔쾌하게 스킵하면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그렇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푸시면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범위를 다 기출문제에 초점 맞춰서 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다루지 않던 주제가 출제가 됐다든지 작년 22년도 이제 한 문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은 똑같죠. 인디퍼런스예요. 말하자면. 너도 나도 다 못 풀겠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자,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범위와 난이도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재를 만들었는데 다른 이제 노동경제학 학원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교재가 아주 얕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연습 문제도 붙여놓고 해서 그 분량도 있지만은 좀 얇게 되는데 안심하시고 요 교재 안에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요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은 제가 간혹 이제 요 부분은 스킵하세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퍼펙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량이 작은 대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전부 그래프죠. 그림 연습은 여러분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림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 득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그렇듯이 경제학 교수님들은 긴 답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프 딱 세팅해주고 이 주제에 대한 모형, 그림을 통해서 분석하고 하면 되니까 서론, 본론, 결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5공채 시험에서는 아예 문제에다가 그 전에 그거 봤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답안 작성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핵심 이론 정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5공채 같은 데서는 답안 작성이라고 해서 또 새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돼요. 우리 답안 작성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재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요 교재가, 그렇죠? 우리 기본 교과서의 이론을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요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교재를 이런 데를 쓴다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쓸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핵심 내용만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저를 만났으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개 아마 그렇게 해요. 강사들 되게 그런 마음들을 하죠. 기출문제 안에서 공부하십시다. 그래서 분량을 제가 다른 분들보다 교재 분량을 작고 하는데 불안감 느끼지 마시고 그 대신 이 안에 거는 퍼펙트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로서 여러분에게 노무사 기출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출력하셔서 진도별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문제 풀이하는 것까지는 하실 신경 안 써야 돼요. 다만 이 그 챕터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됐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기출문제가 저는 90년대에서부터 22년까지 정리해놨어요. 진도별로 요약을 교재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그렇죠? 이런 정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그걸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시면 여러분 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이 정도구나. 요 안에 거 요것만 해야지. 야, 기출문제가 아닌 데서 출제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기간이 길어지죠. 다른 모든 과목을.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자료를 참고해 가시면서 보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말이에요. 이 90년대 문제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아주 옛날은 무엇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논하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죠. 90년대 문제는 이런 것도 나왔구나 하면서 보시고 그럼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 20년인데 근데 2000년대 초반의 문제들 이때 역시 서술형 문제 그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대개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은 최근 10년 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범위 그 다음에 난이도 답안을 어떤 형태로 요구하고 있는지 요걸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서 진도 나가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재의 순서를 보시면 그 앞에 그 차례 가기 바로 전에 출제 경향 분석이다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기출문제에서 소팅 해놨으니까 보시는데 거기 보게 되면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노동 시장, 기타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과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공급 관련된 응용 문제, 노동 수요와 응용, 시장 여기가 7 내지 80%입니다. 특히 이제 노동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왜냐하면 근로자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주로 대부분이고, 근데 기타 주제를 보면 한번 제목만 쭉 볼게요. 불평등 지수. 이게 경제 원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2년도에. 이건 노동경제학에서 안 해도 여러분 쉽게 그냥 답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격차, 노동 이동. 제목 한번 쭉 보시죠. 그 다음에 차별. 차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성차별이죠. 남녀 차별, 성차별. 그 다음에 뭐 학력 차별. 차별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별 문제. 그 다음에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자연 상태, 옛날에는 어때요? 레이버, 맨파워. 지금은 휴먼 캐피탈. 다르죠. 개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옛날 노동은 맨파워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때. 그렇지만 지금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IT라고 그러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어떤 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어떤 근로자가 갖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해서 투자된 노동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의 노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휴먼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적 자본 축적은 두 가지 형태 아니겠어요? 교육과 훈련. 대학 교육까지 자기 스스로 열심히 받고 그다음에 회사 입사한 다음에 회사에서 필요한 훈련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 노동자 문제가 출제가 5문항씩 이렇게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임금 이론에서 해돈익 임금이라는 거. 임금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결정이다. 이게 두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경제 원론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이거 단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노동경제학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최근에 아까 불평등지수, 진위계수,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게 출제되는데 이건 뭐
쉽게 원론 수준으로 해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성. 여러분, 유연성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한마디로 노동시장 유연성은 뭘 말하는 거죠? 다른 시장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통 시장이 유연하다 하는 말은 다른 생산물 시장이나 자본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이런 데는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이 즉시 내리죠.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즉시 올라서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불균형이 조정이 되잖아요. 즉시. 이게 왈라스의 가격 조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동시장은 왈라스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요? 안 되죠. 지금 야 노동시장 초과 공급 실업이다. 그럼 임금이 내리면 해결되겠지.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다른 시장하고 달리 가격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서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데 OECD, IMF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도록 하자.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과 고용이 다른 시장처럼 좀 신축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하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피크 어때요? 이게 이제 요즘 말이죠. 보게 되면 고령화 사회가 됐죠. 옛날 같으면 고등학교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60세인가요? 정년하시고. 대학교 선생님 65세. 근데 뭐 60세, 65세면 나가서 축구하시죠, 지금. 스키 타고 날아다니신단 말이에요.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되죠? 고령자가 자꾸 노동시장에 남으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의 갈등이 되는 거죠, 노동시장이. 그럼 이 양반들이 정년 퇴직하고 은퇴를 해줘야 새로운 노동이 아들이 취업하고 아들, 딸도 취업하는데 이분들이 은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년이 연장이 되고, 그런데 임금 피크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65세 정년인데, 이분은 더 일할 수 있다. 그럼 70세까지 하시죠. 근데 임금을 계속 더 높은 수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루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의 임금은 어때요? 경제학에서 보게 되면 가변비용이죠. 노동시장 가변비용. 대표적으로 총비용 하게 되면 경제학에서 고정비용, 가변비용인데, 고정비용은 자본에 대한 비용이고, 가변비용 노동비용인데, 노동에도, 그렇죠?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변비용인데, 고정비용인 성격을 또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다루는 임금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제가 지금 쭉 해놓은 거가 보시면 우리 기출문제 탑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시장, 그 다음에 기타 주제들, 임금론, 노동조합, 정년 연장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추가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차례에 보시면 영장이 기초경제학, 요걸 우리 영선안을 했고 여러분 다 잘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장이 노동공급, 2장 노동수요, 3장 시장, 그 다음에 4장과 5장이 노동공급 이론의 응용, 수요 이론의 응용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으로 정확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돼 있는 부분이 보시면 노동 이동. 노동 이동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노무사 하다가 가만 보니까 회계사도 하고 싶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아까 얘기했던 7장, 여기가 보게 되면 교육과 훈련. 자, 이런 것을 보시는 부분이 되고요. 8장이 임금론입니다. 물론 이제 임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수요 공급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그거하고 관련된 이제 임금 이론,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9장이고요. 그 다음 10장이 분단 노동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노동 이동할 수 있다. 분단되면 이동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동 이동과 분단을 보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이 인사경제학, 그래서 인사, 회사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년을 연장하냐, 퇴직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임금 피크 이런 것들 여기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차별입니다. 노동시장 차별은 어마어마한 문제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노동시장 차별, 그 교재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라스 교수님 책도 여기저기 이제 돼 있는 거를 저는 이렇게 이제 순서를 체계를 잡아서 정리를 해서 강의 말씀을 드릴게요. 요대로 가면서 보라스 교수님 책에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때요? 노무사 시험을 내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경제학을 우리가 한 사람들이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다. 수요 공급, 시장 자체에 대한 거, 응용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주제. 근데 노동시장이 전체에서 7, 80 이렇게 되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결론은 노동경제학 별거 아니다. 그렇죠? 해야 될 주제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기출문제 이 정도 시험 문제가 난다. 파악하시면 나머지는 그렇죠? 여기에 맞게 이론 정리하시고 공부하시고 해 두시면 된다 이거예요. 경제학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자, 이렇게 이제 노동경제학에 대한 소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일순환에 우리가 수업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직접 와서 오프라인도 들으시기도 하고 온라인도 들으시게 되는데, 이 수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의 말씀 또는 뭐 팁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3시간씩 9번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럼 몇 시간이에요 이게? 27시간이요? 27시간이면 잠 안 자고 하루면 끝내는 시간 아닙니까?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중간에 이제 구정이 설날이 한 번 끼어 있고, 그러니까 10주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요 교재를 10주에 나누어서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덩치 한꺼번에 다. 그게 아니라 나누어서, 그렇죠? 9분의 1로 나누어서 9분의 1씩 일주일에 정리해 간다. 할 수 있을 수 있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요, 3시간 9번 진행이 되는데, 이건 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쑥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3시간은 수강해야 되죠.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 수험생들 만나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어때요 여러분? 3시간 수업이다 동영상 들으실 때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수업을 들으실 때 3시간 또는 공무원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4시간씩 진행이 되죠. 동영상 들을 때는 뭐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듣겠다.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 3시간 전체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끊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표를 짜야 되겠죠. 나는 무슨 요일 오전, 오후, 밤. 그렇죠? 3시간을 스트레스 듣는다. 그럼 학원에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들으시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1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3시간 이어지게 되니까 중간에 2번 쉬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중간에 강의를 들으실 때 끊지 말고 보시라 이거예요. 학원에 온 것처럼. 학원에서 수업 듣다가 잠깐 거기 멈추고 잠깐 기다려봐요. 나 아직 노트 못했으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 강을 스트레이트로 들으시라 이거예요. 끊지 말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 표시해놨다 보셔야 되겠죠. 수강을 먼저 하세요. 끊지 말고 3시간 전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들을 때는 어때요? 스마트폰 꺼두셔야 합니다. 오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한테 문자 온 거 하죠. 카톡도 한참 즐기다가 그거 안 돼요. 꺼놓고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복습 가야 돼요. 근데 동영상 강의할 때 제가 뭐 강의 수강생들 보시면 동영상 수강할 때 복습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밤에 들어요. 저녁 먹고 뭐 내일 해야지. 그러다 복습이 미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댁에서 할 때 3시간 스트레이트로 하고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복습. 여기 여의치 않다면은 뭐 시간 텀을 좀 갖는다 하더라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럼 이때 말이죠. 복습을 할 때 복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수강하실 때 교재에 얼마나 잘 요약을 해놨습니까? 밑줄 긋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거는 절대로 아니 돼요. 경제학은 특히 경제학은 그림 그리고 논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을 하나도 빼지 말고 정확하게 그렇죠. 여러분도 노트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다른 과목 들을 때도 강의 들으면서 과목별로 수학 노트가 하나가 이게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수학 노트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습 시간 대폭 단축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교재 보시고 해서요. 요거를 아주 루틴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일요일 날 오후에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들으시고 가능하면 빨리 복습 시간 하시고 끝을 내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은 강사는 이래요. 보시면요. 온라인 수강 신청했는데 이분이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계속 연속적으로 잘 듣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근데 제가 볼 때 느낌이 말이야. 수강 신청해서 매주 9번 진행이 되는 강의를 스트레이트로 정확히 3시간씩 전화기 듣는 수강생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10명이 수강 신청했는데 몇 분이 9번 시간을 밀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수강하시면서 듣겠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 미만입니다. 한 50%는 아예 듣지도 않아. 처음에 한두 번 듣고 뭐 저 뒤에 몇 번 듣고 그거 공부 안 하는 거죠. 50%는 아예 못 듣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중에 한 전체에서 20 내지 30% 분들만 정확하게 루틴하게 그걸 듣고 공부하고 있다. 이건 공무원도 그렇고 오공채도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해서 만나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못하더라 이거죠. 그것만 해도 정확히 수강하고 수학 노트 만들고 시간 너무 지나가기 전에 그럼 3시간 수업하고 복습하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릴까요? 1대1 정도 되지 않겠어요? 3시간 수업 들으면 3시간 복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부담스럽기만 하죠. 부담스럽긴 하죠. 경쟁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시간표를 짜야 돼요. 정확하게. 시간표를 짜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험 기간 동안은 우리 스님들이 뭐 동한거, 하한거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안 나오고 2달, 1달 이렇게씩 한 곳에서 식사만 하시면서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야 돼요. 1년 동안은. 요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요걸로 복습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자. 푼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도가 여기서 나갔는데 기출문제가 제가 소팅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 중복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겠죠.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격려가 되겠죠. 야, 나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듣고 복습하고 기출문제 어떤 게 나오는지 확인도 됐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안 자기 기분이 좋아야 돼. 항상 칭찬하고 잘했어. 오늘도 잘했어. 계획대로 하고 있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좋겠죠. 맨날 반성하고 나 왜 이럴 거야.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 거야. 처음서부터 오늘 요 순서대로 루틴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요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추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목하고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노동경제학은
수학 노트 할 때 제가 칠판에다 그림을 이제 무수히 그릴 텐데, 그 그림을 여러분 따라 그리기.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자, 이게 X축입니다. Y축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같이, 아유, 따라 그러지 마. 책에 다 있는 그림인데 뭘 내가 따라 그냥 나중에 보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꼭 따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할 때 어떨까? 스스로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수학 노트 한 권 마련해서 쭉 작성해 가시고 복습할 때는 연습장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렇죠? 연습장에다 놓고 계속 그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 쉽게 그려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상 안에서 해보셨단 말이에요. 소드역과 대체 그리는데 옹졸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논리적이지 않게 그려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그림 그렇게 내면 어떻게 돼요? 득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요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동경제학은 이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복습할 때. 그러나 그림 연습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됐는데요. 9분의 1씩 진행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거하고 수학노트 복습하고 기출문제까지 변화했어요. 연습도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분. 일주일이 아니라 1회분. 일주일에 한 번 내니까 강의 1회분에 대해서 메모 한 페이지, 작성 한 장을 해라. A4용지요. A4용지 노트에다 하지 마시고 A4용지 같은 거. 앞뒷면 대개 보시면은요. 그림 좀 이쁘게 작게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A4용지 한 장이면 돼요. 그럼 봐봐요. 오늘 우리 3시간 강의 끝나고 나서 쭉 하고 나서 요거 하나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제목 적고 내용 간단간단 메모하고 해서 자기가 펼쳐볼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전철 타고 갈 때 이거 볼 때 아 이거 공부했다. 이 그림은 이거지. 자기가 그렸으니까 자기가 해석할 수 있겠죠.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노동경제학 종강하게 되면 요 요약된 게 하루에 한 장이라고 한다면 9장 나오겠죠. 이게 다야. 이거를 막고 반드시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 추가할 때 필요한 부분 더 여기다 첨삭할 수도 있고요. 하게 되잖아요. 요거요. 오프라인에서 나는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 오실 때 쭉 복습하시고 A4 용지 한 장 나 이거 만들었어. 저한테 한번 보여달라 이거지. 물론 나 당신한테 보여주기 싫어.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나에게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1월 초순인데 수업 끝나는 게 3월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복습해도요. 이런 어떤 정리, 요약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3월 말에 가면. 오늘 했던 수업 내용이 기억과 추억으로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복습했어도. 복습해도 2주, 3주 지나게 되면 또 요 주제에 몰두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페이드 아웃 된단 말이에요.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노동경제학만 그렇겠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과목별로 A4용지 한 장씩 쭉 해요. 그럼 그 쌓여가는 재미도 아주 대단합니다. 나 이거 하고 있다. 그리고 공부를 내가 이걸 했다 지금. 그 보시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항상 매일 체크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그리고 저한테 검사 맡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강생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그 사람 수강을 막아버릴 거예요.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셔야 돼요. 그럼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성취감도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진도로 축적되어 가고.
눈으로 확인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추진력도 생기게 되고 해서 이거 꼭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드는 분은 합격이요. 그렇죠? 전 과목 다 만드시는 분은 1년에 다 합격입니다. 왜 합격 못해? 수업 듣고 복습하고 요약해서 갖고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니고 3달 후에도 이거 들춰보면 어때요? 3달 동안 계속 봤을 거 아니야, 이거를? 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여러분이 올해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합격률이 몇 %예요? 그렇죠. 20, 30%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합격하시는데 합격하시는 분들이 IQ가 높거나 무슨 전투력이 뛰들르고 해가 독립운동하듯이 해서 합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기를 잘 관리했느냐. 우리는 공부 나름대로 왕년에 한번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이 기억을 잊지 말고 해서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때 요거 과목별로 클립해 둔 거예요. 요거 넘겨가면서 보시면 기출문제 풀 수 있겠죠. 이게 미흡하면 노트 보고, 노트 교재 보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잘 안 해.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당신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 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나는 별로 엄두가 안 나더라고. 경제학만 평생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은요, 집중적으로 1년만 하시자고요. 1년만 고생하시면 합격입니다. 그렇죠? 자, 첫 시간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노동경제학 전반적인 프레임 같은 거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때 이것도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망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해서 새롭게 결의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앞에 도입부 얘기 OT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